남녀 고용평등법 22년 출제문제 해설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이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모집과 채용할 때 그리고 임금 그리고 교육과 배치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 임금 얼마 주고 근로시간 얼마야 이거 이야기하지만 남녀의 근로시간이 남녀의 근로시간, 휴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근로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이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이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명시 사항입니다. 요거 오답제 통째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이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기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 청구가 있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이 아니고요.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 청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외압에 의해서 명시적 청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려 주당 15시간 이상씩 연장 근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뒀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은요, 최소가 15시간이고요, 최대가 35시간입니다. 즉,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가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한마디로 퇴직할 때를 상상하시면 돼요. 퇴직을 위해서 퇴직금 받으려고 평균 임금 산정할 때 그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요 기간에다가 집어넣으면요 퇴직금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넣지 못하게 즉 제외하도록 두었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고용 평등 및 이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대 35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개정 전에는 15시간에서부터 30시간이었어요. 그 전에는 정답이 3이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4번 15시간부터 3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이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가족 돌봄에는 가족 돌봄 휴직이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가 있어요.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나빠져서 제가 휴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휴직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취급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그냥 단순한 휴가나 휴직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업주는 대체 인력이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요, 당연히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휴가나 휴직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할 그럴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는 최장 10일로 하고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요.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할 수 있고요. 이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또는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휴가나 휴직점 썼다고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면 어디 무서워서 휴가나 휴직 쓰겠습니까?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거 정답 4번이고요. 이 모든 기준은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은 포함되고요. 근속기간은 쳐주고요.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다시요. 가족 돌봄에 관한 이 휴가, 휴직 이 두 가지는 근속 기간에는 포함시키고요. 임금 산정,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출산 휴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숫자 10일, 90일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틀린 것 정답 3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한마디로 휴가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금액을 지불할 때는요. 휴가비, 뭐 특근비, 야근비 뭐 이런 것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지불받는 금액은 평균 임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통상 임금, 늘상 받던 임금, 바로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평균 임금은 회사와 결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사망에 관련한 어떤 재해금 이런 것들은 다 평균 임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이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 청구할 때 3일 이내에 휴가 줘야 됩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요. 사업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죠. 정답 4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요.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1,000만원의 경우 바로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난임치료 휴가 주지 않은 경우, 예방교육하지 않은 경우, 비밀 누설한 경우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